자, 이번 시간은 154쪽 재산세 세율 부분 정리해보죠. 재산세 세율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세율을 암기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세 세율에 관련해서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우선 세율 구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과세 대상 물건마다 각각 세율이 달라요.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주택 따로, 선박, 항공기 이렇게 물건마다 세율이 따로 규정되어 있죠. 다만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서 세액 부담이 점차 커지는 초과 누진 세율도 적용하고,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 세율,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죠. 두 가지.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표준세율 그랬어요.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은 정해놓은 기본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례에 따라서 일반 기본세율, 즉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표준세율의 1번 보실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등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거기 줄칩니다.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가감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만 적용하는 거지 다음 연도까지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그거 하고, 세 번째, 과세 대상, 그렇다면 표준세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건마다 세율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종합합산, 토지 중에서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으면 그걸 전부 다 합산을 해서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건, 종합합산 토지나 별도합산은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별도합산도요, 155조 별도합산 대상 토지도 시군구 안에 소유자가 같으면 별도합산 대상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 점차 세부 부담이 커지는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 0.4죠. 1000분의 2 아니까 0.2부터 0.4%까지. 다음 거기 보시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어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같아도 각각 토지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아주 높은 세율과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죠. 그래서 가장 높은 세율하면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토지, 즉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 그리고 가장 낮은 농지, 목장용지, 특정 임야 요건 충족했을 때 1000분의 0.7, 이게 제일 낮은 세율이죠. 이렇게 차별해서 과세하고, 다음 155쪽 밑에 양가로 2번 건축물도요, 6월 1일 어디에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재산세 세율이 다르죠. 일반 상가, 점포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보시면 1000분의 2.5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 주거지역 내 공장 건축물은 입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1000분의 5 이와 같은 세율 적용하고,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 있죠. 해원제 골프장 안의 건축물이나 또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토지와 같이 1000분의 40 이렇게 세율 적용합니다. 다음 3번 주택도요, 6월 1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일반 주택과 별장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을 늘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건축물을 우리는 부속된 토지가지를 별장으로 보죠. 그래서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토지 건물 합쳐서 1000분의 44%로 가고, 일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1000분의 1, 0.1부터 1000분의 4, 0.4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박 항공기는 일반 선박 항공기는 1000분의 3. 그러나 선박 중에서도 고급 선박이 있죠. 시가 표준액 3억을 초과하는 고급 선박에 대해서는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1000분의 50 이와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57쪽에 보시면 과밀억제권역 안에 중과세, 공장 신증설 했을 때 중과세가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도 산업단지 등을 제외한 지역에 공장을 신설 증설한 그런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토지 빼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하면 1000분의 2.5죠. 1000분의 2.5, 일반 건축물과 같은 1000분의 2.5, 여기에 100분의 500이면 5배죠. 5배로 5년 동안 중과세를 하겠다. 이것이 재산세에 대한 세율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세율에서 우리 정리할 건 여기 보실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세율에서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년도에 한해서만 그런 거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재산세에서 가장 높은 세율 고율이 있어요. 아주 높은 세율 고율. 그래서 사치성 재산인데 1000분의 50짜리도 있고 1000분의 40짜리도 있습니다. 1000분의 50은 사치성 재산 중에서도 부동산이 아닌 고급 선박이죠. 고급 선박은 과세 표준이 적기 때문에 세율을 높게 합니다. 그러나 1000분의 40 하면 사치성 재산 중에서도 우리 해원제 골프장이죠. 골프장 또는 고급 오락장 또는 별장이 있죠.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 이와 같은 고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에서 제일 낮은 저율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거 1000분의 0.7, 상징적으로 제일 낮은 거 정도는 기억하시고, 이때 요건을 충족한 농지나 그 다음에 목장, 용지, 그리고 특정 임야, 이렇게 요건을 충족한 이와 같은 농지, 목장, 용지, 임야는 세부담을 줄여주죠. 제일 낮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 기억할 거 있다면, 우리 재산세에서는 중과세가 하나 있다. 그죠? 과밀 억제권역이에요. 과밀 억제권역 안에 공장 신설 증설한 그런 건축물이 있으면 토지는 제외하고 이런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 세율이죠. 표준 세율의 5배입니다. 5배. 그것도 몇 년 동안이냐? 5년간 중과세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재산세 세율 부분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산세는 세율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가장 높은 세율과 가장 낮은 세율, 그리고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중과세가 하나 딱 있죠.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 신증설을 한 경우는 표준세율의 5배로 5년 동안 중과세 한다. 요거 정리하시고요. 다음 157쪽 맨 밑에 보시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 안에, 도시지역 하면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거치고 조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묶어놓은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도시지역 안에
부동산, 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재산상 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매년 그 부동산, 도시지역 안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별도로 과세를 해서, 즉 도시지역분 세율을 적용해서 별도의 재산세를 계산해서 본래의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통합해서 고지서 발부를 하죠. 그래서 일반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에 비해서 도시지역 안에 부동산 소유자는 세부담이 그만큼 크다. 그래서 여러분 158쪽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1, 2, 3번이 나와 있는데 거기 2번, 3번 보시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의 1000분의 1.4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1번 재산세 과세 표준의 본래의 재산세 세율을 곱해서 나온 재산세와 통합을 해서 고지서 발부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에다가 도시지역 안에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분 세율 1000분의 1.4 세율을 곱해서 별도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58조 이제 재산세 부과 징수. 재산세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납세 의무자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과세 대상 토지,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대상 토지 요거 구분하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부과징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158조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죠. 1년 중에 하루 6월 1일을 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렇게 얘기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할 거냐 안 할 거냐 과세 대상이 결정이 되고, 용도가 어디에 이용하느냐 이것을 6월 1일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6월 1일 소유자가 누구냐 이렇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건 6월 1일이죠. 그날을 과세 기준일 또는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 납기, 재산세 납기는 정기분 또는 정기분과 또 하나는 수시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기분은 매년 똑같으니까 이해를 하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재산세는 도표에 나와 있듯이 모든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해서 과세가 되고, 주택만 건물하고 토지를 통합해서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재산세 납부 기간이 고지서에 9월 16일부터 9월 30까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토지는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으로 되어 있죠. 주택은 토지 건물 합쳐서 한꺼번에 나오니까 금액 부담이 크죠. 그래서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부담이 크니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분의 1 납부할 세액의 절반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고,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렇게 재산세 주택 부분은 건물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얘기인데,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때는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선박항공주도 7월 달에 납기가 매년 정기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위 기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수시부과가 있죠. 다음 3번 징수 방법. 1번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 징수를 하는데, 2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넘기셔서 자, 재산세 고지서를 발급할 때 3번 보실까요? 3번에 보시면 1호에 따라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하며 여기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홍길동이가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 이렇게 여러 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토지별로 각각 세액을 계산을 하되 홍길동이한테 고지서 발부할 때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으로 통합해서 고지서를 발부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만 두 번째 줄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럼 토지 말고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물건의 종류별로 각각 고지서 한 매로 발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별로 각각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의 소유자가 여러 토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각각 세액을 계산하되 고지서는 한 장으로 고지서를 발부한다. 요거 이해하시고 다음 그 밑에 보시면 4번 재산세는 징수 절차가 과세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지서를 발부하다 보니까 징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징수할 세액이 2,000원도 안 되는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한다면 실익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실익이 없다. 그래서 징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재산세에 해당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금액 기준은 얼마냐?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1,999원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 얘기고 2,000원부터는 징수를 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다음 오른쪽에 161쪽 이렇게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과세 대상을 과세 대장에 기재를 해놓고 매년 그 과세 대장에 대해서 부과를 하되 납세 의무자가 해야 될 의무 규정이 하나 있죠. 납세 의무자는 여기 보실까요?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기준인데 6월 1일 기준 이전에 각종 변동 사유가 발생을 했다면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렇게 법률에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공부상 소유자 등은 각종 변동 사유가 있으면 증빙 자료를 갖춰서 시장, 군수한테 무엇을 하라, 신고하라 이렇게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고 의무에 1번 가나 다라 보시면 가번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 각종 물건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등기됐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죠. 등기가 없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변동 사유를 신고를 하라. 안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다음 두 번째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없다 그러면 주된 상속자는 누구누구가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한테 고지서가 나가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 앞으로 고지서가 나가겠죠. 다음 세 번째 사실상 종중재산을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공부상 소유자도 신고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다음 우리 신탁법에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도 수탁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회사 이름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이건 회사 고유재산이 아니라 고객이
맡겨놓은 신탁재산이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만이 수탁회사의 신탁회사의 소유재산과 고객이 맡겨놓은 신탁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별개로 각각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의 내용 절차보다는 중요한 것은 1번의 첫 번째 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죠. 중요한 건 누가 신고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증거 자료를 갖춰서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증빙 자료 갖춰서 신고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때 밑에 2번 납세 의무자가 이와 같은 변동 사유를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과세권자가 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를 하고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신고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는 아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 밑에 3번 재산세 과세 대상 비치 이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과세 대장을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2번 정도 이걸 우리는 재산세는 대장과세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다음 장으로 가서 142 이렇게 재산세는 과세 표준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37에서 재산세가 나오면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이때 고지서 발부할 때 과세권자는 재산세는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전년도 부과됐던 재산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해서 이 재산세도 많이 부과를 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재산 가치가 증가했어도 전년도에 납부한 재산세 일정 비율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맨 위에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 중에서 부동산이죠. 부동산 중에서도 도시지역에 있는 재산세 부분 이런 세액 또는 도시지역분이나 일반 재산세 합쳐서 이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얘기는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만 징수하겠다 이 얘기죠. 그럼 부동산 중에서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100분의 150 한도로 정해져 있고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고 세부담을 더 부담을 줄여주죠. 그래서 밑에 주택은요. 주택의 공시가격 또는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격 즉 기준식 공시가격이 없으면 시장 군수가 결정한 가격으로 가죠. 그래서 생략을 하고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두 번째 공시가격 합계가 3억 초과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는 걸로 그리고 세 번째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00분의 130을 초과할 수 없는 걸로 한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토지와 건축물은 100분의 150 그리고 주택만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으로 구분합니다. 다음 163쪽 이렇게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데 이때 재산세 고지서에 부과되는 세목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수적으로 부과된다. 그리고 병기 세목이다. 그래서
병기세목은요, 건축물 등에 대해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도시지역분이나 지역자원 시설세죠. 잠시 여기 보시면 이런 상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위험 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별도로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목적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죠. 그런데 이 건축물 소유자가 갑이다. 갑이 소유하고 있다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를 발부하면 이중으로 업무가 많아지고 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따라서 이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를 별도로 발부하지 말고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기재해서 고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임의 규정이 있죠. 그래서 확인해 보죠. 양가로 1번 재산세 부과되는 재산세에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원래 본래의 재산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요. 병기세목 하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가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기재해서 고지하여야 한다.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면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성격인 가상금과 또 일정 기한 지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무겁게 중가상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미 조세 총론 부분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참고로 보시면 양가로 1번 가상금, 지방세 납부 기한까지, 즉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체납된 재산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상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중가상금 그랬죠. 중가상금은 1번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000분의 12, 1.2%를 60개월이죠. 60개월, 1개월 지날 때마다 1000분의 12, 1.2%에 해당하는 중가상금을 가산하여 적용하는데, 이때 중가상금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60개월까지는 적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가상금 적용할 때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일반 가상금만 적용하고 중가상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그런데 이때 고지서에 지방세는 30만 원 그랬는데 이때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을 합친 세액이 아니라 각각 세목별로 세금의 합계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보실까요? 자, 그럼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자, 재산세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서 재산세가 나오고 이것을 일시에 납부하라 그러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고지서가 2번 나오는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요 기간을 우리는 납기라고 하죠. 그럼 이 재산세가 고지서에 100만 원 납부하라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럼
이 고지서에 기재된 첫날, 세금 내야 될 첫날을 개시일이라고 하고 마지막 날을 기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재산세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뭐 고지서를 뭐한다? 발부하도록 되어 있죠. 요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기간 내 우리 재산세 100만 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만약에 12월 31일 날 만약에 납부를 한다면 가산금, 중가산금 적용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시험에서는 계산하는 과정을 계산하라 이렇게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자 7월 31일까지 납부하라고 고지서에 100만 원 나왔는데 이날 납부하지 않았다면 체납된 세금 100만 원에 자 100분의 3%니까 3만 원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가산금이 붙었고요. 또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또 중가산금 붙어야죠. 1개월 8월 31일까지 여기서 납부를 했다면 여기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않는데 요 1개월 지난 요 날짜까지 또 납부가 안 되면 1.2%의 중가산금이 1개월 지나는 순간 납부가 됐으면 관계없는데 납부가 되지 않았다면 거기에 1.2% 또 한 달 9월 30 여기서 납부가 됐으면 중가산금 적용하지 않지만 요 기한 내 납부가 안 됐다면 역시 1.2%의 중가산금 적용하죠. 이렇게 해서 1개월 단위로 갑니다. 10월 31일 납부가 안 됐으니까 1.2%고 또 한 달 후에 11월 며칠이에요? 30날 납부가 안 됐으니까 1.2% 마지막으로 12월 31일 여기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달은 적용하지 않는다. 1개월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중가산금은요 1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4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48,000원이 되죠. 여기서 많이 질문 오는 부분이 뭐라고 질문 오냐면 여기 103만 원에 곱하기 1.2%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 오는데 이건 틀리는 거죠. 왜 그러냐? 요 3만 원은요 가산금이지 세금이 아니죠. 요 100만 원은 재산세라고 하는 세금이고 가산금은 이자이기 때문에 연체 이자와 세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액으로 계산하고 또 하나 여기서 어떤 분들은 3개월이다 이렇게 또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죠. 왜? 7월 말까지 납부 안 했으니까 3만 원 이건 말까지 납부 안 했으니까 부과된 거고 여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8월 31일 납부했으면 안 붙는데 안 냈으니까 붙는 거고 납부하면 안 붙는데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붙은 거죠. 이렇게 해서 3개월이 아니라 4개월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중가산금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방세에서 또 하나 우리 재산세 특징이 나왔어요. 164쪽에 보시면 물납 및 분할납부 지방세법에 유일하게 물납 분납이 가능한 조세는 우리 재산세 외에는 없습니다. 또 재산세 외에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상속세죠. 국세, 지방세 통합해서 물납 분납이 가능한 조세하면 재산세하고 상속세 요 두 가지 세목에 대해서는 물납도 되고 분할납부도 됩니다. 그럼 지방세법에서는 유일하게 재산세인데 물납이 바로 뭐냐? 금전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겠다. 이것이 물납이죠. 이때 물납은요. 납세 의무자가 요건을 충족한 납세 의무자가 물납 신청을 해야 되고 물납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군수는 그 물건을 보고
물납을 거부할 수도 있고 허가할 수도 있다. 즉 물납은 신청에 의한 허가사항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세법에는 물납을 부적당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물납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65쪽에 보시면 위에 165쪽에 보충학습 지방세법은 아니지만 상속증여세법에는 물납을 거부할 수 있는 재산을 명시해놨고 지방세법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거기 보시면 기억 그 물건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된 그런 재산 물납을 거부하고 또 토지로 물납하는데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그런 토지도 물납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그런 임야도 물납을 거부하죠. 이렇게 물납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까지는 우리가 암기하거나 또는 숙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물납은 납세 의무자가 요건을 충족해서 물납 신청이 들어오면 물건을 보고 허가할 수도 있고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으로 언제까지 물납을 신청해야 되느냐 그리고 과세권자는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할 거냐 요 네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보시면 되는데 확인해 보면 1번 물납 요건 및 대상 나왔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납세 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여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나왔는데 옆에 송파구나 아니면 서초구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할 수는 없다.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밑에 신청 및 허가 그랬어요. 그래서 1번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물납허가 신청서를 갖춰서 그저 납부기한 중요한 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보시면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물납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납세 의무자에게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리 처분한 부동산의 처리 그랬죠. 거기 1번에 보시면 시장 군수는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2번은 시장 군수는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 의무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시장 군수는 그 서류 제출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물건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 물납이 종결된 걸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때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라고 나왔죠. 165조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1번만 보세요. 물납허가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를 하겠다.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로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시가라고 하는 것은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그 재산에 대해서 공매, 경매, 수용, 감정 등 가액이 있다면 그런 가액 등을 시가로 보고 그런 가액이 없는 부동산이라면 시가 표준액이죠. 시가 표준액 하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1번만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이렇게 해서 물납을 정리해 봤어요. 물납은 요약하면 납부할세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가 물납할 수 있다. 두 번째,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세 번째, 언제까지 물납을 신청하여야 하느냐. 그래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는 물납 신청서 제출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서 서면으로 뭐하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분할납부 보죠. 166쪽의 분할납부, 이것은 재산세를 납부는 하되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일정 기한까지 나눠내는 걸 분할납부라고 하는데, 지방세법에 유일하게 재산세는 분할납부 된다 그랬어요. 그럼 분할납부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그러나 분할납부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청만 하면 분할납부가 되고, 다만 분할납부 기간에 납부해야 될 한도액이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씩 보죠. 1번 분할납부 요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까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하라 그랬는데 분할납부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자 거기 출제해야 돼요. 45일,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일부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분할납부죠. 그럼 2번 분할납부세 기준은 그림 도표에 나왔듯이 첫 번째 칸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기간에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분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자 여기서 잠깐 분납한도는 이거죠.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요 기한 내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포함하면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분납은 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일부를 납부하고 일부를 나눠내겠다. 이것이 분할납부인데, 이때 분할납부 세액은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걸 분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납부할 세액이 7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초과하는 거 얼마? 200만 원만 분납기간에 납부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500만 원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서 나머지 초과하는 걸 분납하겠다. 이것이 분할납부죠. 또 예를 들어 9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고 초과하는 거 400만 원만 분납기간에 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부할 때는, 초과할 때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때 분납할 수 있는 건 전체 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하면 절반까지는 나눠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 750만 원, 여기도 750만 원, 그죠? 100분의 50 이하. 그래서 여기가 더 많을 수는 없다. 그래서 100분의 50 이하로 분할납부할 수 있고, 이때 밑에 양가로 3번 분할납부는요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 이미 고지서가 나갔으니까 분납하고자 하는 자가 분납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미 고지서 발부한 것을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될 고지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분납기간에 내야 될 세액은 별도로 고지서를 만들어서 고지해 줘야 된다. 그래서
분할 납부는 신청을 하면 이렇게 수정고지합니다. 확인해보죠. 양가로 3번.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 군수한테 납부 기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2번 시장 군수는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은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해야 될 납세 고지서와 분납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할 납세 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는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그죠? 다음 16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시험에서 언급될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시범지역으로 재산세를 공동과세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은 강남과 강북 지역에 우리 양극화가 심하고 또 부동산 가격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특별시 25개의 자치구에 소재하고 있는 선박 항공기 빼고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50대 50으로 공동과세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50%를 걷어다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서 다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울특별시 재산세는 선박 항공기를 제외한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를 한다. 이런 개념만 한 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과 관련해서는 한번 읽고는 가죠. 어디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거기 2번에 재산세 구분에 동그라미 1번 정도만 거기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 재산세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특례세율 적용하는 재산세 하면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요 두 가지는 자치구로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원래 재산세는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특별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한다 이 얘기죠. 이때 구체적으로 2번 특별시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 분 재산세 구분 재산세 구분은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50대 50으로 구분해서 공동과세를 한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부동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그렇게 공동과세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비싼 강남 지역보다 강남 지역은 재정이 좋고 또 교육 환경도 좋겠죠. 그러나 반면에 열악한 지역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공동과세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고 지금 현재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전국의 광역시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시험에서는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특별시 그런 말이 없어도 우리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지방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세 문제가 출제되는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국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